자, 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실수를 해서 자, 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를 지금 10번째 하고 있거든요. 진짜. 선생님도 이거 찍을 때마다 너무 긴장이 돼서 이거 선생님도 이거 영상 찍기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도 선생님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수업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이 강의 영상을 유튜브에 찍어 올리잖아요. 근데 유튜브 보면은 평균 시청 시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한 강의를 한 40분에서 한 45분 정도 이렇게 찍어서 올리면 평균 시청 시간이 10분이 나와요. 이렇게 열심히 찍어서 편집해서 올리면 평균 시청 시간이 10분 나오고, 그리고 리로스쿨에도 만약에 10시 수업이면은 강의가 다 끝나지 않은 10시 10분에서 20분 이 사이에 과제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선생님이 좀 기운이 빠지긴 하는데, 평균인 거니까 평균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많이 마음의 상처는 많이 받았지만 좀 선생님이 열심히 강의 찍어서 올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좀 공부 좀 열심히 선생님 강의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1반, 3반, 5반, 7반 학생들, 자, 오늘 본격적으로 한국사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제일 첫 번째 시간에서는 온라인 수업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 개화 운동과 이에 반대되는 위정 척사 운동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리고 그 다음 개화파 중에서 급진개화파가 주도되었던 갑신정변의 한계로서 백성들의 민중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했었죠. 자, 하지만 이게 성공한다 실패한다? 3일 전화라고 불릴 정도로 3일 만에 실패를 하고 말죠. 청군이 진압하러 오게 되면서, 자, 오늘은 이 갑신정변 이후에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해서 갑신정변과는 다른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었던 동학농민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죠? 자,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먼저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촌사회의 동요, 농촌사회가 흔들흔들거리고 있고 교조신원운동이란 게 일어나고 있다. 교조신원운동은 좀 이따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촌사회가 어떻게 흔들흔들거리고 있었는지 볼까요? 자, 우리 학습지 보면서 같이 수업을 들어보죠. 자, 학습지 보면은 농촌사회 동요해서 이 선생님이 제시한 사진들, 어떤 사진들일까요? 지금 굴뚝에서 연기도 나고, 이렇게 증기선들도 다니고, 그리고, 증기기관 열차들이 화물들을 운송하고 있죠. 공장이 돌아가고. 이것은 영국의 산업혁명과 관련된 18세기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진들입니다.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대량 생산된 영국산 면직물들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 조선에 대량으로 유입되게 되죠. 그렇죠. 이거 수업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사진들처럼 전통적으로 부녀자나 아녀자, 그리고 노인들이나 지금 젊은 사람들은 다 농사 지으러 가고, 이런 사람들이 한 땀 한 땀 다 이렇게 배틀을 통해서 물레 돌려가서 면직물 만드는 이런 수공업 단계의 면직물 생산이었죠. 이런 단계에서 지금 이렇게 대량 생산된 영국산 면직물이 유입되면 당연히 조선의 면직물 공업뿐만 아니라 기타 면직물이 대표적인 것이지만 다른 수공업들도 모두 몰락하고 말겠죠. 그쵸? 일단 이렇게 농촌 사회에서는 이렇게 면직물 공업, 수공업이 몰락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농촌사회 동료 두 번째로 우리가 선생님이랑 조규, 그리고
식 그리고 부록에 대해서 배웠었죠. 규칙할 때 선생님이 산무라고 했는데 뭐였죠? 무항세, 무관세, 양국의 무제한 유출이라 그랬죠. 자, 이 그림에서도 보고 있듯이 일본 상인들에 의해서 조선의 곡물들이 대량으로 유출되면서 당연히 쌀값이 폭등하게 되면서 농촌의 경제가 점점 악화되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는 그런 농촌 사회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나오죠. 일본을 통한 영국산 면제품들이 조선에 유입되고 그리고 일본으로 곡물이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가면서 농촌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1880년대에 정부는 어떤 거 하고 있었다 그랬죠? 강화도 조약 조규 이후에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상황에서 개화 정책 추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고 이에 따른 재정 지출로 여기 나오는 백성들의 수탈이 엄청나게 심화가 되는 거죠. 개화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이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지방간들도 백성들을 엄청나게 수탈을 해서 세금을 징수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에처럼 농촌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 농민의 수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농민 수탈이 심화되고 농촌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농민들은 여기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면 1880년대 후반부터 중국 각지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우리를 수탈하지 마라 하면서 각 지역의 농민들이 농민 봉기를 막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농촌 사회가 동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부터 흥선대원군 시절부터 조선 말기부터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가 백성들 사이에서 퍼지게 됩니다. 동학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교조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막 들어와 있던 서학이 뭐죠? 천주교에 대항을 해가지고 인내천 인간이 곧 하늘이다. 서학과 마찬가지로 서학에서 하느님 앞에 모두 사랑하고 평등하라라고 말하듯이 동학에서는 서학에 반대해서 인간이 곧 하늘이다. 인간이 곧 사람들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본주의 사상을 기반을 해서 만든 사상이 종교가 동학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천주교가 유포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동학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동학의 사랑과 평등과 마찬가지로 서학의 사랑과 평등과 유사한 동학에서는 인내천 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대원군 시기가 되면서 이 최재우가 이 동학 사상을 널리 퍼뜨리니까 당시 정부는 이 최재우를 혹세 무민 세상을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도 무마시킨다. 그 말이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고 해서 이 최재우를 처형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교조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의 시조가 되겠죠. 동학의 시조 최재우를 혹세무민한다는 빌미로 혹세무민한다는 죄명을 씌워서 처형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학습지 볼까요? 이대 교주 최시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단을 정비해 나가는 상황에서 자, 계속된 앞에 나왔던 여기 나오죠. 농촌 경제가 악화되고 농민 수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 이렇게 첫 번째 교주인 교조가 억울하게 죽었던 동학 교도들은 더 이상 농촌 경제가 너무나고 악화되고 농민들이 엄청나게 수탈당하고 거기다가 우리 교조가 혹세무민이라고 해서 처형당하고 이런 억울한 죽음을 다시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말하는 교조 신원 운동을 벌이게 되죠. 거기에 더해서 우리 동학교도 더 이상 탄압하지 마라라고 하는 교조 신원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동학의 움직임에선 교조 신원 운동이 첫 번째 포인트 되겠습니다. 자, 교조 신원 운동은 제일 처음에 여기 나오는 우리 학습지도 같이 보면서 삼례 공주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는 우리 억울하게 죽은 교조 최시영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하면서 삼례라는 곳에 모여서 이렇게 대규모의 동학교도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점점 올라가서 삼례에서 모였다가 공주로 모였다가 그런 다음에 이 동학교도들은 한성, 서울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교단 간부들이 서울의 궁궐문 앞에서 상소를 올린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서울에서 이는 거를 엎드려서 상소를 올렸다 그래서 서울 복합상소라고 합니다. 복합, 엎드려서 빌 그런 상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서울 단계, 삼례 집회, 공주 집회, 이 서울 복합상소에서는 교조 신원 운동이 중심이 되어서 억울하게 죽은 우리 교조 최재우의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라고 막 시위를 하죠. 그렇게 추운 날씨에 사람들이 엎드려서 상소를 하니까 대중들의 관심을 얻게 돼. 서울 사람들이 저 사람들 뭐야? 하면서 관심을 얻게 되는데 정부는 거기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여기서 그래 동학교도들아 너희들 해산하면 너희들 요구 들어줄게. 너희들 교조의 신원을 회복시켜 줄게 라고 하면서 회유를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회유를 하니까 동학교도들이 이 서울 상소를 걷어들이려고 하니까 정부에서는 태도를 덜 변해서 주모자를 체포하고 동학을 더욱 금지하는 그런 상황을 벌이기 시작을 하죠. 자, 이 한양 집회가 실패를 하고 다시 이 동학의 교도들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집회를 가지게 되는데 이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 보은이라는 곳에서 집회를 하게 되죠. 이 보은 집회는 정부에 속았다 라고 판단한 동학교도는 보은에 다시 모여가지고 종교적 구호는 당연히 교조의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는 거겠죠. 이 종교적 구호를 넘어서서 외세를 배척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정치적 구호까지 포함이 돼요. 그때 외세를 배척할 때 주장했던 게 척외양창이가 되겠습니다. 우리 배웠죠? 척, 배척하다, 물리칠 척자. 누구를? 외놈하고 양놈들을 물리쳐서 우리의 높은 뜻을 창이 드높이단 말이거든요. 우리 뜻을 드높이자라고 하는 척외양창의를 보은에서 외치게 되죠. 이 보은에서는 교조, 신원뿐만 아니라 척외양창의까지 이런 종교와 정치적 목적 둘 다 이루기 위해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탐관오리까지 숙청해라 라고까지 하죠. 자, 이런 보은 집회까지 단계를 교조 신원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동학의 첫 번째 단계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고부 농민 봉기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1894년이 되겠는데 고부 농민 봉기가 뭐냐면 자, 옛부터 고부가 어디냐면 여기 고부 사진을 본다면 고부 여기가 고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부 위치 좀 잘 봐두도록 하죠. 알겠죠? 고부 위치 봐두도록 합시다. 자, 이 옛부터 곡창지대였던 이 전라도 지방 곡창지대가 뭔지 알죠? 곡식의 창고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식량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생산력을 담당을 했던 이 전라도 지역은 예전부터 정부의 수탈 대상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아까 사진에서 보았던 고부 군수로 발령난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엄청나게 수탈을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수탈하냐면 이 사진이 지금 남아있는 만석보 조감도라는 것인데 이 만석보가 뭐냐면 조병갑이 만들었던 이 저수지 같은 작은 저수지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 관리하는 거죠. 봄에 가뭄이 들었을 때 그 전에 물을 재워놓고 그때그때 물을 댈 수 있어야 농사가 잘 지낼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 조병갑은 자기가 만석보를 만드는데 자기가 이 주변 고부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시키고 그리고 이 만석보 지금 필요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만석보를 강제로 이용하게 해가지고 세금을 걷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자기 아버지를 기리는 비석, 즉 공덕비를 세우겠다고 여기 있는 고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세금을 걷고 강제 노역을 시키기까지 조병갑이 엄청나게 백성들을 수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어쨌든 고부군수 조병갑이 백성들을 엄청나게 수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밑에 경과 보면은 더 이상 이 조병갑의 수탈에서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농민들이 모여서 여기에 사발통문이라고 하는 사발을 딱 뒤집어 놓고 거기 동그라미 그려 놓은 다음에 여기에 이름을 각각 여기 쓰게 되면서 여기 봉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 막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만약에 김민우 여기에 김윤호 만약에 막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똑같은 라인에 이렇게 쓰게 되면 누가 주모자인지 모르겠죠. 자, 그런 것을 사발통문이라고 합니다. 이 사물통문을 돌려서 세력을 결집한 다음에 고부관할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조병갑이 있는 고부관할을 점령해서 거기 잡혀있던 죄수를 석방을 하고 만석보, 아까 말했던 이 만석보를 파괴해버리는 여기 있는 만석보를 파괴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고부농민봉기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정부에서는 이 고부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이 조병갑 끌어내리고 신임군수 내려보내고 신임군수가 봉기군들 달래가지고 막 해산을 시킨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냥 농민봉기로 그칠 수 있었어요. 선생님 잠시 물 한 잔만 마시고 갈게요. 자, 그런데 여기 나오듯이 다음 볼게요. 이 밀란 수습하라고 보냈던 안핵사라고 하는 관직을 가진 이용태라는 사람을 정부에서는 고부로 보내거든요. 근데 이 이용태가 하라는 백성들 달래가지고 지금 민심 수습하라고 보냈는데 이거 하라는 거 안 하고 지금 갑자기 주모자들을 색출하고 봉기를 일으켰던 주모자 색출하고 그리고 재산 뺏고 그리고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 죽이고 막 이런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백성들을 탄압을 하죠. 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통학농민운동이 시작되게 되는데 이렇게 탄압받았던 농민들이 아까 여기에 고부라는 곳 옆에 여기 무장이란 곳이 있거든요. 무장, 여기 보이죠? 무장. 이 무장이란 곳에 모여가지고 볼게요. 무장이란 곳에 모여가지고 보국안민이라고 하는 보국안민 일단 몰라도 돼요. 보국안민 나라를 바로 잡고 백성들의 생활을 개선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투쟁을 선언을 하는 거죠. 일단 무장에 모여서 이제 투쟁을 선언한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자, 그런 다음에 백산이라고 하는 곳에 집결을 해서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이에 고부를 재점령을 합니다. 자, 고부를 재점령한 다음에 백산에 다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자, 백산에 모여서 상황은 자신들은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경문과 4대 강령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우리 프린트 뒷페이지 보면은 동학농민군의 4대 강령이 나와 있습니다. 자, 뒷페이지 보면은 첫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고 물건을 해하지 말라. 충효를 다하여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라. 셋째, 일본 오랑캐를 쫓아내버리고 왕의 정치를 깨끗이 하라. 네 번째, 군대를 몰고 한성으로 들어가 건세가와 귀족을 없애라 라고 하는 동학농민군의 4대 강령도 발표를 하고 군대로서 이제 지휘군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봉준, 김계남, 손화중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동학농민군 1차 붕괴를 이끌었던 지도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백산에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전열을 가다듬은 다음에
이제 이를 진압하기 위해 들어온 관군들과 싸우게 되죠. 그 대표적인 전투가 황토연 전투, 황룡천 전투가 되겠습니다. 농민군은 이 황토연 전투와 황룡천 전투에서 연이어 승리를 계속 하게 됩니다. 자, 그림 한번 볼까요? 먼저 이 고부 봉기를 일으킨 다음에 무장으로 옮겨가서 무장에서 봉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옆에서 백산이라는 곳에서 집결을 한 다음에 쭉쭉쭉쭉 내려와서 여기 장성, 여기가 황룡촌이란 곳이거든요. 황룡촌. 이 황룡선 정세에서 승리를 하고 이 전주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황토연 전투를 승리를 하게 됩니다. 황룡촌 전투, 황토연 전투. 여기 관군들이 온 곳에 대해서 동학 농민군들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전라도 가명이 있는, 지금의 전라도 도청이 있는 전주성을 동학 농민군이 점령을 하게 되죠. 자, 최대 곡창지이던 전라도를 뺏긴 것은 조선의 목줄이 끊긴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전주성이 점령당한 것을 진압하여야 했죠, 정부는. 자, 여기까지가 전주성을 점령하는 것까지가 1차 농민운동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직 조금만 더 가야 되겠죠. 자, 전주성 점령까지, 미안해요, 선생님 실수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전주 화약하고 난 이후까지가 1차 농민봉기가 됐겠는데 선생님이 실수를 했네요. 자, 전주 화약 갈게요. 자, 아직까지는 1차 동학 농민봉기 중입니다. 자, 이 농민군들은 전주성을 점령을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전주는 최대 곡창지이던 전라도에 가명이 있는 곳이라고 했죠. 도청 소대지가 있는 곳. 그래서 정부는 이 전라도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농민군을 진압하려고 허겁지겁 누구에게 구원을 요청한다 그랬죠? 청나라한테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자, 청나라에게 또 아까 있었던 뭐 갑신정변이든지 이모군란이든지 다 청나라에게 구원을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도 동학 농민운동조차도 청에게 구원을 요청하죠. 자, 그래서 청이 이 농민군들을 진압해 줄 알았는데 갑자기 큰 문제가 발생하죠. 이전에 갑신정변의 결과 청과 일본 사이에 이제부터 조선에서 모든 병력은 빠지자, 그런데 조선에 출병할 그럴 때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상호 통보하자는 무슨 조약? 텐진 조약을 맺었다는 것을 몰랐던 조선 정부에서는 이 청에게 구원 요청을 했는데 일본군까지 들어오게 되는,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일본군까지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놀란 정부는 허겁지겁 농민군하고 화해를 하기 위해서 전주에서 화약을 한 전주 화약을 맺게 됩니다. 전주 화약, 농민군과 아이고, 죄송해요. 정부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잘 따라와야 돼요. 이 동학 농민운동은 순서가 좀 중요합니다. 자, 전주 화약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전주 화약에서는 이런 조항 들어주면은 우리가 화약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내용이 정부에서 만든 개혁기구인 교정청, 정부의 개혁기구인 교정청, 그리고 농민군의 자체적인 개혁기구였던 집강소, 이런 거 두겠다라고 해서 교정청, 집강소 이런 거 둬서 어떻게 하겠다? 농민군의 주장을 수용해서 개혁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런 다음에 농민군들은 이 집강소를 중심으로 개혁운동을 펼쳐서 집강소에서 이 개혁안, 배정개혁안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개혁하게 해주세요 라고 발표를 하는 거죠. 미안해요, 선생님. 목이 말라서 물 좀 마셨어요. 자, 배정개혁안은 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터 뒤쪽 보면은 같이 나와 있는데 그거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배정개혁안.
자, 동학구도는 정부와의 원한을 싣고 서정에 협력한다. 이제 전주 화약 이유니까 그렇게 되겠죠. 자, 담가놀이의 재상을 조사하여 징벌한다. 담가놀이 징벌하고 아까 고부봉기에서 일어났던 고부밀란이 왜 일어났어요? 고부군수 조병갑이라고 하는 담간오리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횡포한 부호 부자들을 처벌하고 이 양반 유림들 불량한 사람들도 징벌하고 노비문서를 태운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노비문서를 태운다는 것은 여기 나오듯이 어떻게 하자? 신분제 배제하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전인들의 차별, 그리고 백정이 쓰는 이 전인 신분들 중에서 도축업을 했던 백정이 쓰는 이런 표식들도 없애자라는 것도 모두 신분제를 없애자라는 것도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7조 보면은 젊어서 과부가 된 여성들의 재혼을 허락한다. 그 전까지 과부의 재혼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도 다 허용해라. 그리고 이상한 잡세들 더 이상 거두지 마라 라고 하는 등 기타 토지조사, 토지제도 개혁, 신불차별 철폐, 일본의 침략 반대, 그리고 토지제도 개혁 등 여러 가지 개혁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배정개혁안 이거 보고 이것이 배정개혁안의 내용이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거 다 적으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이 내용 후뜻 이렇게 선뜻 훑어보고도 이게 배정개혁안, 이게 전주 화약 이후에 집강소에서 동학농민군들이 발표한 배정개혁안이 되겠구나라고만 알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전주 화약을 한 이후에 농민군들이 해산하게 되면서 1차 동학농민운동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스님이 1차라고 했었죠. 1차라는 것은 나중에 2차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인데 2차는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아까 전주 화약을 아까 했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서 동학 농민군들이 다 해산을 했는데 전주 화약을 하기 전에 이 전주 화약을 정부가 급하게 한 것도 청군과 일본군이 동시에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자, 여기 1894년 5월 5일 날 이 아산 지역으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게 되고 연락을 받은 일본군도 5월 9일 날 똑같은 94년 5월 9일 날 인천을 통해서 한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위급해진 정부가 전주 화약을 맺자고 했는데 이렇게 청군과 전주 화약을 맺은 정부는 청군하고 일본군하고 우리 이제 화해했으니까 돌아가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일본군은 정부의 요구를 듣지 않고 어떻게 하죠? 경복궁 쿠데타. 경복궁을 접수해 버립니다. 청과 같이 들어온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 접수하고 자신의 명령만을 듣는 신일내각, 친일 정부를 세우게 되죠. 그런 다음에 각 일본은 내정 간섭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친일 내각이 중심이 되어서 일으켰던 실시한 개혁이 갑오개혁이 되겠습니다. 갑오개혁. 그러니까 갑오개혁이라는 것은 동학농민운동 과정 중에 이루어졌던 개혁이 되겠죠. 자, 어쨌든 경복궁이 일본군에 의해서 접수가 되는 상황에서 농민군들은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2차 봉기를 하게 되는 거죠. 1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앞에 잠시만요. 1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죠. 농민에 대한 수탈이 심화되고 농촌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폐단들을 없애자고 일으켰던 반봉건적 성격이 강했다면은 지금 조선에 있는 여러 가지 폐단들에 의해서 이거를 폐단을 없애자라고 하는 반봉건적 성격이 강했다면 여기 있는 2차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게 일본군의 경복궁 쿠데타를 규탄하면서 이 일본군을 몰아내자라고 하면서 봉기를 일으켰기 때문에
반외세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을 물어볼 때 반봉건, 반외세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격이 의의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자, 2차 봉기를 한번 봅시다. 우리 앞에 2차 봉기 때처럼 사진은 여기 이거 있고 전개 과정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먼저 여기 삼례 지역에서 2차 봉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전봉준들이 이 남쪽, 전라남도 이쪽에 있던 남접들, 전라남북도 지역에 있던 이 동학 농민군들의 남쪽 군대인 남접을 집결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손병희가 이 청주, 옥천 이 지역에서 동학 농민군의 북쪽 군대인 북접을 집결을 시킨 다음에 이 남접과 북접이 지금의 논산훈련소가 있는 논산에 모이게 되고 이때부터 2차 농민봉기운동이라고 해서 반외세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군과 일본군과 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여기 나오듯이 우금치라고 하는 지역에서 정부군 플러스 일본군에 의해서 농민군들이 패배를 하게 되면서 2차 농민운동은 패배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1차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나오는 1차 농민봉기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거는 아까 1차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됐던 배경들 고부군수 조병갑이 수탈을 너무 심하게 해서 고부 관할을 점령하면서 시작이 되었고 거기를 무마하기 위해서 보냈던 안핵사 이용태가 주목자를 색출하면서 빵 터졌다. 재핵산 집결로 1차 농민봉기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서 대표적인 전투로서 황토연 전투, 황룡천 전투 보면은 1차 농민봉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되고 전주성까지 점령을 하게 된다까지 했었고, 자, 이 전주성을 점령한 이후에 정부가 청해 구원 요청을 하니까 이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청군과 일본군이 공동 출병하게 되고 다급해진 조선 정부는 농민군과 화약을 맺게 되는데 그게 전주화약이다. 이 전주화약의 결과 나왔던 이 농민군들의 개혁안이 패정개혁안이고 패정개혁안의 내용이 이렇다. 패정개혁안에도 뭐 신분제 철폐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반봉건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전주화약이 맺어지고 나서 정부에서는 이제 청군, 일본군,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돌아가라고 했는데 돌아가지 않고 일본군이 경복궁을 접수해 버리니까 그리고 친일 내각을 세우니까 우리 농민군들이 다시 한 번 더 반외세 일본을 추천해자라면서 일으켰던 게 2차 농민봉기가 되겠고 2차 농민봉기는 여기 나와 있듯이 남접과 북접이 논산에서 집결을 해서 북진을 해서 서울로까지 가려고 했으나 이 우금치라고 하는 공주지역의 우금치라는 곳에서 정부군과 일본군에게 패배를 하면서 2차 농민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까지가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이 2차, 1, 2차 동학농민운동 배우면 끝이 납니다. 알겠죠? 농민운동 같은 경우에는 진행 과정이 중요하니까 꼭 보고 마지막으로 동학농민운동의 영향을 보면 되겠죠. 동학농민운동의 영향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여기 나오는 노비 해방이나 신분제 폐지, 가부의 재혼 허가 우리 봤었죠? 여기 나오는 거. 자, 그런데 아까 실시하려고 했던 이 배정개혁안은 한 번이라도 실제로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어요. 자, 이거는 이 동학농민군이 이렇게 하자고만 주장했던 것이고 실제로 실행된 적은 없었어요. 자, 하지만 이후에 아까 이 친일 내각에서 경복궁 쿠데타 이후에 만들었던 친일 내각에서 실시했던 가부개혁 때 이 동학농민군들의 배정개혁안이 반영되어서 여기 나오는 노비 해방이든지 신분제 폐지 그리고 과부의 재가 허용 이런 것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처럼 이게 우리나라에서 활동했던 의병들의 사진인데 선생님이
이거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그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에서 이 장면을 오마주해서 만들었던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의병 활동에 나중에 1895년에 명성황후 민비의 사망을 기리기 위해서 그거에 분노해서 일으켰던 의병이나 나중에 1905년에 우리의 외교권을 뺏겼던 을사의병 이럴 때 많은 동학교도들이 이 의병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런 동학운동은 이런 영향까지 미쳤다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동학농민운동의 패전개혁안이 많이 반영되었던 이 가보개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았어요.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보다 빨리 마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빨리 과제예요. 빨리.